한진그룹이 요구한 지하수 증산 신청이 부결됐습니다. 지하수가 공공자원인데다 도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게 부결 이유입니다.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자 이익만 고려했다는 논란에다 부대 조건에 따른 조례 재개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도축장으로 향하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돼지 수십여 마리가 도로로 탈출해 119 구급대원들까지 출동한 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어촌마을에서는 우뭇가사리 채취가 한창입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수입도 올리고 주민들의 우애도 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2배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벌써 4번째 도전인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도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며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하루 100톤에서 200톤으로 갑절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했습니다.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룹 계열사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국제선 승객만 연간 한 1,800만 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그 승객들에게 전원에게도 아직 주지 못하고 한 600만 명여개만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를 하루 100톤 더 뽑아서도 지하수 부존 환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 반발과 지역 공헌도 등을 감안할 때 증산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이 제주도의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부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3년 만에 다시 낸 지하수 증산 신청이 제주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진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벌써 4번째 좌절을 맛봤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 통과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부대 의견이 달렸지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민의 토지를 이렇게 강제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을 할 때 공공의 필요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관광시설이 포함되게 되면 이 사업자의 사적 이익이 추가되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특별법 개정안은 어렵사리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래 휴양단지 이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관광단지에 관한 법을 적용시키지 이 유원지 특례, 즉 유원지 개발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관광 투자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회에다가 저희가 엄격하게 선언을 하고 다만 법사위는 유원지 내 숙박시설을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신규 유원지 지정을 억제하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관광단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이 50%를 넘는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는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해 이미 지정된 25개 유원지는 분양형 콘도를 지을 수 있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6개 유원지가 지금 개발 내지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공된지를 제외하고는 변경 계획으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의 경우 여러 소송이 걸려 있어 사업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유원지 특례 규정에 따른 조례를 재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 복합 리조트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교통개선 분담금 등 117억 원을 납부하고 공공하수도공사와 도로 개설 등을 약속해야 착공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녹지그룹에 고지했습니다. 녹지그룹은 절차 이행을 마치고 다음 달 초에 착공해 201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어 교육도시 내 아파트 건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2명과 시행사 간부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청 건축 담당 공무원 56살 김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시행사 간부인 박모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고 서귀포시청 공무원 47살 강모 씨는 아파트 임시 사용 승인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간부 공무원인 김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도축장으로 향하던 트럭이 넘어져 돼지 수십여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19 구급대원들까지 출동해 포획 작전이 벌어졌고 주변 도로는 한동안 꽉 막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길 옆에 넘어져 있고 돼지들이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주변 숲을 누비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소방차 밑으로 숨어들고 도랑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고는 돼지 80여 마리를 싣고 가던 트럭이 굽은 길을 달리다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도축장으로 향하던 길에 혼란을 틈타 탈출한 돼지들의 마지막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돼지들이 쏟아져서 몇 마리는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차들이 계속 서 있는 거 차들이 서행하고 있고 그 형태밖에 못 봐요. 돼지 30여 마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돼지 주인과 119 대원까지 합세해 때 아닌 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80kg을 훌쩍 넘어 트럭에 다시 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모두 잡혔지만 일대 도로는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탈출하는 거는 지금 여기 말고 한 13, 15, 14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리수는 전체를 모르겠다고.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요즘 제주 바다에서는 천초라고 불리는 우뭇가사리 채취가 한창입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어민 소득을 올리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에 술을 놓은 듯 색색의 태왁들이 떠 있습니다. 해녀들은 가쁜 숨을 내쉬며 부지런히 물속을 오갑니다. 바닷속을 뒤덮은 우뭇가사리가 물살에 따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해녀들은 수확하느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바쁘게 손을 놀립니다. 이렇게 자맥질하길 30여 분, 망사리는 우뭇가사리로 채워집니다. 너무 많이 나신 게야 이쪽으로. 기분이 좋다 많이 달라가지고 지금. 무거운 망사리를 옮기는 건 남자들의 몫입니다. 경운기와 트럭, 손수레까지 동원됐습니다. 동네 잔치같이 다 집안에 있는 집안에 혹시 할망이라도 운동 좀 나오고 또 남자분들은 다 같이 나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채취된 우뭇가사리는 우무의 원료가 되는데 변비와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어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는 품질이 좋아 가공 후에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어촌계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라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품목이고. 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우뭇가사리 채취 작업. 화합도 다지고 수입도 올리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첨단 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해당 아파트 당첨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됨에 따라 전매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뒤 당첨자 명단을 토대로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거래 동향을 수시로 감시해서 불법 거래를 집중 추적할 방침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도남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다음 달까지 기존 건물 철거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총 424세대 가운데 조합원 몫을 뺀 239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을 오는 7월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남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이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3.3제곱미터에 1,200만 원대 분양했는데 일반 분양가는 이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 15일 궂은 날씨 속에 탈진한 채 발견된 팔색조 한 마리를 치료해 오늘 오전 제주시 오라동 중산간에 방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팔색조는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난 뒤 봄에 제주로 돌아와 번식하는데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희귀종입니다. 서귀포시에 전기 시내버스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전기 저상버스 7대를 구입해 국제전기차 엑스포 기간에 시범 운행을 한 데 이어 전기 저상버스 16대를 추가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서귀포 시내에 9개 노선에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전기 저상버스 96대를 제주 시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와 상인회 사이의 갈등으로 늦어졌던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공사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제주시와 상인회는 오는 8월 말까지 중앙 지하상가를 전면 폐쇄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